어느덧 저도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쉰을 넘기고 보니 그토록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처진 어깨와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이 제 얼굴 위로 겹쳐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내로 태어나 가장이라는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슬퍼도 울지 못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서늘한 얼음장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밥 먹자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고, 제가 시험을 잘 봐와도 애썼다는 짧은 한마디의 시선은 늘 TV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남들처럼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주거나 고생했다며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버지는 늘 높은 담벼락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계셨습니다. 그 높은 담벼락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벗고 나니 비로소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가 찬바람 쌩하게 가슴속을 파고들더군요.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기운 없이 벽에 기대앉아 제게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죽어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던 거다. 이제 내가 주인인 것 같으니 내가 열어보거라. 아버지가 평생 당신의 보물처럼 여기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안방 구석의 낡은 나무 괴짜.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작은 철제 금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자식들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준 차용증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제 생일, 심지어 집 전화번호까지 넣어봤지만 금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시기 며칠 전 아버지가 제 손바닥을 꽉 쥐며 희미하게 끄적였던 숫자, 내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0728점, 바로 제 아들, 즉 아버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현금도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겉장이 다해진 낡은 수첩 한 권과 먼지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한 개,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시절 어버이날 드렸던 삐뚤빼뚤한 카네이션 종이꽃이 빛바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994년 어느 여름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귀를 다친 보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쳤다. 의사는 내 오른쪽 귀의 청력이 영구적으로 소실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기쁘다. 내 귀 하나와 아들의 새 심장을 바꿀 수 있다면 아비로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아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처에게 신신당부했다. 내 장애가 아이에게 부채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심장병으로 수술받았던 그 돈이 아버지의 청력과 맞바꾼 피눈물이었다니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제가 오른쪽에서 말을 걸 때마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는 귀먹었어. 왜 대답을 안 해? 라며 철없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그저 묵묵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뿐인데 저는 그 침묵을 거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기는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뚝뚝했는지, 왜 밤마다 홀로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창밖을 보셨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페이지마다 빽빽했습니다. 2002년 겨울,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며 군대에 먼저 가겠다고 한다. 내 손목에 낀 시계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겠다. 공사장 잡부로 나가는 내 모습이 아들에게 부끄러워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다. 아들은 내가 돈만 아는 구두쇠인 줄 알겠지. 그래도 괜찮다. 내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아들의 앞길을 닦는 밑거름이 된다면 나는 평생 이 더러운 기름때를 씻지 않아도 좋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당신의 가난과 고통을 숨겼고 자식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당신의 눈물을 안으로만 삼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말년에 앓았던 치매조차도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진다. 아들의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매일 밤 사진을 본다. 하지만 만약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모진 말을 뱉거든. 그건 내가 아니라 병이 하는 말이니 부디 상처받지 마라. 내 마지막 기억은 꼭 너의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금고 속에 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보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아마 이걸 들을 때쯤이면 나는 옆에 없겠지. 평생 내게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사랑한다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다가도 가장이라는 무게가 내 입을 막더구나. 혹여 내 사랑이 너를 약하게 만들까봐 나는 늘 강한 척, 무서운 척만 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첫걸음말을 뗄 때, 내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내가 결혼해 내 자식을 안던 날, 내 심장은 누구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녹음된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마지막 그 한마디를 뱉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흐느끼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아버지의 방에서 그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꺼윽꺼윽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태워 저라는 등불을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법 대신 행동으로 삶을 증명했고 눈물 대신 땀방울로 가족의 끼니를 책임졌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행여나 자식의 삶에 누가 될까봐 스스로를 지워버린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시린 어깨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던 그 고귀한 침묵에 이제는 우리가 뜨거운 목소리로 답할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곁에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뒤늦은 후회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오늘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한 통 걸어보십시오. 별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투박한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는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실 겁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행복했습니다.